한국 주니어 수학 올림피아드 제5회 KJM 두 번째 시간 문제 5번부터 8번까지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5번은 연속된 10개의 자연수 중 하나를 제외한 9개를 더하였더니 3,000이었다. 제외한 수가 뭐냐라고 물었어요. 자, 그럼 여러분은요, 연속한 자연수의 합을 구하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자,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중에서 선생님이 다섯 번째로 저렇게 했죠? 글쎄 이유가 있어. 여섯 번째도 좀 크게 해볼까? 예. 10개 중에서 하나를 빼고 더했어요. 그 결과 3,000인데 도대체 뭘 하나 제외했느냐라고 물었어요. 연속한 수의 합을 구하는 원리를 알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다음 같은 걸 보세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2하고 3을 더하면 5. 나 요거 더해도 그래. 중앙값에다가 항의 개수를 곱해주면 됩니다. 연속한 자연수 합은 이와 같이 하는 거네. 그래. 중앙값이 얼마인가 하면 지금은 2분의 5지요. 항이 4개잖아요. 10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연속한 자연수의 합을 구하는 방법을 제가 얘기를 했어요. 하나 더 예를 들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라고 하면 중앙값이 3이에요. 따라서 중앙값 3 곱하기 5개였을 때 15입니다. 더해보세요. 15 맞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연속한 10개의 자연수 중에서 제외한 수가 요놈이었다면 작은 것 9개, 그 중앙값은 5번째 수입니다. 그놈을 n이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럼 이것의 합은 얼마고 하면 중앙값이 n이었잖아. 항이 9개, 9n이잖아요. 그래 알았어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 수는 연속하는 자연수 n 플러스 1이었겠죠. 그죠? 그럼 제일 작은 걸 빼서 요 9개를 더했다면 중앙값이 n 플러스 1이에요. 숫자가 모두 9개 이와 같이 되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다고? 3,000이 되었기 때문에 요 값보다는 3,000이 크거나 같겠고요. 그리고 이 값보다는 3,000이 작거나 같겠죠. 예, 됐어요. 이것을 만족하는 n을 구해주면 됩니다. 그럼 9 곱하기 어떤 수를 해서 3,000에 가까운 수를 찾으면 돼요. 9 곱하기 333을 계산해보면 2,997이 나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수에 대한 계산을 다 해봤잖아요. 그 다음 9 곱하기 334라고 하면은 나는 3,006이 되어서 옳지 알았어요. 따라서 n이 333이고 n 플러스 1은 334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333이 요 n이네. 333이요. 그럼 갖다 써볼까요? 333이었어요. 그놈이 5번, 연속한 10개의 수 중에 5번째 수예요. 그런데 3,000이 되게 하려면 얼마를 더 더해주면 돼요? 2,997에다가 3을 더 더해주면 되죠. 그러면 무슨 소리입니까? 3을 더 더해주면 되니까는 뭔가 하나를 빼고 내가 들어가야 돼요. 내가 하나 빼준 수보다 3이 커야 되는 하나, 둘, 세 개, 요놈이네. 나를 빼주고 요놈을 더하면은 뺀 수가 n 플러스 2였는데 요거는 n 플러스 2, 3, 4, 5가 되어서 3이 추가로 더 들어갔죠. 그럼 내가 333, 334 이거 뭐예요? 335가 빠졌습니다. 끝했어요. 알아들었나요? 간단하게 1차식으로 문자식을 표현해서 방정식이나 부등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중학교 1학년에서 배운 기본적인 수화식의 표현 방법이었죠. 자, 연속한 자연수의 합을 구하는 방법 확인했습니까? 중앙값에다가 그 개수를 곱해주면 바로 됩니다. 복잡하게 선생님이 식을 쓴 건 하나도 없지요. 주어진 뜻에 맞도록 해서 3이 부족하네?
그럼 뭔가 하나를 없애고 10번째 요놈 추가시켜서 3이 더 들어가도록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또 6번 문제 한번 볼까요? 6번은 자, 4개의 두 자리 자연수. 4개의 두 자리 자연수라고 했어요. 두 자리 자연수니까 10보다는 크거나 같고 100보다는 작겠죠. 그것을 2개씩 골라 평균을 계산하였더니 79, 84, 85, 89, 90, 95, 오라 84, 85, 89, 90. 이 간격이 일일 똑같네. 그래. 그러면 네 수 중에서 가장 큰 수가 뭐냐라고 물었죠. 저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하려고 그래요. 여러 가지 복잡하게 수식을 세울 수도 있지만요. 평균이라고 하면 균형을 이루는 중점의 값이에요. 그래서 저 평균으로 주어진 79를 여기다 수직선에 표시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84라고 하는 거예요. 간격을 유지하면서 84 표시해 볼게요. 그 다음에 85 표시해 볼게요. 85. 그 다음 또 89가 있어요. 간격을 생각해서 제가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0이 있어요. 그 다음 95가 있어요. 그래? 4개를 둘씩 짝을 짓는 방법은 6가지가 나옵니다. 제일 작은 것을 A라고 하고요. 그 다음을 B라고 하고, 그 다음에 C라고 하고, D라고 해보겠습니다. 평균이 뭔데? 아니, 가운데 중점이에요. 두 수의 평균 중점을 잡으면 돼요. 근데 선생님 봤더니요. 4개의 두 자연수입니다. 4개의 두 자리 자연수요. 그러면은 96, 97, 98, 99. 요 4가지 뿐이네. 제일 큰 수는 그 중에 하나겠죠. 예, 수식 세우는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씩 대입해 보면 됩니다. 예, 제일 큰 수 D라고 하는 값이 이와 같이 96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평균들을 이용해서 C를 찾아낼 거예요. 그리고 B를 찾아낼 거예요. A를 찾아낼 거예요. 찾아졌다면 내가 답이 됩니다. 그게 아니면 그 다음 숫자인 97을 확인하면 돼요. 그것도 아니면 그 다음 숫자인 98, 99 차례대로 확인해서 평균이 저와 같이 나오는 경우, 그렇게 되는 두 자리 자연수 A, B, C, D가 만들어지면은 그것이 바로 구하고자 하는 가장 큰 수가 되겠죠. 그래서 96이라고 해놓고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것이 되는가? 예, 평균이 96이었기 때문에 평균은 균형 잡힌 점이잖아요. 그러면 C 값은 95가 가운데 평균이고 94가 되어야 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오, 그래. 그 다음에 90은 뭐지? 평균 중에서 두 번째 큰 수야. 이렇게 평균 가면 제일 클 것이고, 그 다음은요, 이렇게 평균을 구하면 제일 두 번째로 큰 수죠. 내가 90입니다. 자, 96하고 차이가 6만큼 차이가 났죠? 그럼 6만큼 물러나면 돼요. 84네. 오케이. 내가 바로 B임을 알았습니다. 84가 됩니다. 자, A도 만들어지면 되고 저와 같은 평균이 나오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 또 보세요. 조심스럽게 B하고 C의 평균을 한번 구해볼게요. 84하고 94의 평균을 한번 구해보고자 합니다. 가운데 좀 찾으면 되죠. 둘 대에서 반, 맞네. 얘가 얻어지네. 이런 게 얻어지지 않으면은 이 내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97, 98, 99를 차례대로 확인하면 됩니다. 자, 주니어 수학 올림피아드입니다. 복잡한 수식을 만들어서 풀이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 또 볼까요? 이제 A만 결정하면 돼요. A는 뭘로 결정할까? 요거요. A하고 B하고의 평균이 79라고 했기 때문에 똑같은 만큼 떨어져 있으면 됩니다. 79에서 84로 오려면 얼마? 예, 5를 더하면 되나요? 예, 나 74라고 하면 돼요. 자, 이렇게만 답 내면 아니요, 선생님, 확인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평균이 85가 되는 짝이 있어야 되는데 있는가 확인하겠습니다. 그래. 지금 따지자는 것이 이 두 개의 평균을 안 따졌죠. A와 D의 평균.
A와 D의 평균 둘 더해서 반 나눴더니 85 맞습니까? 예, 됐어요. 자, A를 74, B를 84, C를 94, 그리고 D를 96이라고 하였더니 각각 둘씩 짝지어진 평균이 79, 84, 다 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84인 것도 확인 안 했는데, 84는 뭘까? 두 번째로 작은 것이 A식, A하고 C의 평균을 구해보세요. 네, 맞네요. 예, 아까 그렇게 해서 구한 것 같은가? 예, 알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어떻게 선생님은 이렇게 할 생각을 하였습니까? 가장 크다, 작다, 크기, 대수를 물었어요. 수를 수직선에 나타낼 수 있습니다. 큰 것을 오른쪽에, 작은 것을 왼쪽에. 그렇게 해서 6개의 평균을 수직선 위에 표현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제일 큰 평균은 C와 D의 평균이고 제일 작은 평균은 A와 B의 평균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또 D가 될 수 있는 값은 두 자리의 자연수이고 제일 큰 평균보다는 큰 쪽에서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96일 때 확인해 봤더니 공교롭게도 답이 나왔어요. 지금 97일 때 또 나오면 어떡하나? 그건 여러분이 해보세요. 아마 97일 때 해보면 평균이 이와 같이 안 나올 겁니다. 그 다음 해보면 안 나올 거예요.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해보세요. 자, 어지간 지금은 이와 같이 해서 제일 큰 수는 96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자, 이렇게 주니어 올림피아드에서는 풀이 과정을 원하지 않습니다. 단답형으로 답만 원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귀납적으로 선생님이 추론한 거예요. 연역적으로 정확하게 증명해 줄 필요는 없어요. 이럴 때 해보고 안 되면 저럴 때 해보고 안 되면 또 그 다음 해보고 직접 집어넣어서 실험 관찰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또 7번 문제 한번 볼까요? 7번은요.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 중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 제일 어려운 게 뭐였니? 물어보면 그 중에 그 단연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전개도와 겨냥도입니다. 직육면체의 전개도를 줬습니다. 이 전개도에 A, B, C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를 물었어요. 자, 전개도가 이와 같이 나왔으니까 우리 겨냥도를 그리면 돼요. 겨냥도를 그려서 A, B, C가 어디에 해당되는가만 정확하게 찾아서 표시하면 되니까 이건 뭐 별로 시간이 많이 안 걸리겠네요. 자, 66 정사각형을 밑변으로 갖다 놓겠습니다. 그 중에 한 점이 B에, 내가 B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차례대로 접어 넣어 보세요. A, 그건 제가 시간 안 끌어도 되겠죠? 그러면 내가 A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높이는 8이라는 걸 알았고요. 그럼 AB 길이는 6하고 8 되는데 대각선 길이니까 10임을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착착착 접어서 오면 C점은 2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AC는 6인 것을 알았고 이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입니다.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넓이는 밑변 길이 6, 높이 10이 되는 직각삼각형이었고 그 넓이를 S라고 한다면요. 6 곱하기 10에서 2분의 1 하면 되니까 30이라는 걸 찾아냈죠. 자, 그런데 이것을 왜 앞에 1, 2, 3번도 아니고 7번에 뒤에 중간쯤에 주어졌을까? 전개도와 겨냥도는 학생들이 제일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약간 비중 있게 출제된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볼까요? 8번 문제입니다. 8번 문제예요. 야, 이거 어떻게 했을까? 포기했나요? 아니요. 종이에다 크게 써놓고 그냥 해나가면은, 그냥 뭐 숫자만 아는 정도라면 쉽게 바로 답할 수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연수 1, 2, 3, 20을 차례로 이어붙여 얻은 두 자연수를, 그 다음 자연수를 생각하자. n이라고 하는 자연수를 봤더니 1, 2, 3, 4, 5, 6, 7, 8, 9, 10, 19, 20까지. 오호, 31개의 숫자. 엄청 큰 수네. 자, 큰 수 4학년에서 배울 겁니다. 이 중에서 20개를 지웠어요. 그러면 남은 11개를 가지고 그 순서대로 그대로 이어붙였더니 가장 큰 수 m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가장 큰 수 m의 각 자리 수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수가 크려면 어떻게 하면 돼? 제일 앞에 있는 수가 제일 크게 하면 되죠. 봤더니 제일 큰 수가 9예요. 9를 살릴 수 있는 거 한번 볼게요. 몇 개를 지워야 되는데? 20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지었더니 9는 살아남았어요. 그 다음 남은 수 중에 큰 수는 또 9인데 쪼르륵 다 지워야 되는데 안 되죠. 그러면은 지금 8개 지었고 아직도 몇 개요? 12개를 더 지우면 됩니다. 되도록이면 큰 수를 살려야 되니까 9가 안 되면 8이 안 되면 7이 안 되면 6이 안 되면 5가 안 되면 4가 안 되면 3이 안 되면 2가 안 되면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그러면 큰 수가 나올 때 차례대로 한번 또 지워볼게요. 자, 8개 지웠어요. 9개, 10개, 11개, 12개, 13개, 14개, 15개, 16개, 17개, 18개, 그럼 1이 남는데, 그러면 더 큰 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5가 남게 되도록 해야 되는데, 자, 다시 8개, 9개, 10개, 11, 12, 13, 14, 15, 16, 17, 18, 19개. 아직 20개 안 지웠죠. 5가 살아남았어요. 여기까지 몇 개를 지웠죠? 자, 19개를 아직 하나 더 지울 게 있습니다. 그럼 5가 살아남았고요. 자, 그 다음 또 하나 지워야 되는데, 되도록이면 큰 수가 남도록 해야 되겠죠? 1 지우면 되겠네. 따라서 남은 것은 6, 1, 7, 1, 8, 1, 9, 2, 0이라고 하면은 만들어진 큰 수 m은 제일 앞자리가 9, 그 다음은 5고, 1 지워져 버렸고, 6, 1, 7, 1, 8, 1, 9, 2, 0임을 알았습니다. 자, 이것의 각 자릿수에 있는 자리에 있는 숫자들의 합을 물었죠. 다 더하면 되겠네. 9 더하기 8 더하기 7 더하기 1 더하기 다 하면 돼요. 그건 여러분이 할 수 있으니까는 9 더하기 5 더하기 6 더하기 1 더하기 7 더하기 1 더하기 8 더하기 1 더하기 9 더하기 2 더하기 0이라고 이 계산은 바로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49라는 것이 얻어집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할 생각을 못 했나요? 큰 수가 되려면 앞에 있는 수가 제일 크면 됩니다. 지금 제일 큰 숫자가 9이기 때문에 20개를 지우기 전에 9를 살릴 수 있는가를 본 거예요. 그 다음 남은 수 중에서 되도록이면 큰 수를 살려야 돼요. 1이나 0이거나 2는 작은 수죠. 쪼르륵 다 없애고 이렇게 없앴더니 남아있는 수 가지고 제일 큰 수는 이와 같은 수를 만들었고 각 자리에 있는 숫자 자릿수의 합은 49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점점 좀 어려워지고 있죠. 수학은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남들보다 내가 앞서서 많이 배웠다는 거 아닙니다. 이게 뭐 앞서서 배우면 미적분을 이용했습니까? 뭐 방정식을 이용했습니까? 전혀 아니죠. 생각하는 것이 내가 스스로 한번 해보고 도전해보는 것이 진정한 수학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자,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